안녕하세요, 드래곤스TV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아주 오래전 라스베가스에서 어쩌면 최고의 농구 선수를 뽑는 역사적인 1대1 매치업이 성사될 뻔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이클 조던과 매직 존슨, 누가 더 대단한 선수인지에 대해 킹 오브 더 커트라는 제목으로 HBO에서 페이퍼뷰 매치업을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시저스 팔라스에서 1대1 대결이고 15분 동안 시합을 치르기로 한 조건이었고요. 승자는 $1 밀리언 상금과 함께 많은 리스펙과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직 존슨의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는 시작하게 되었고, 존슨의 측근이 조던의 측근에게 접촉하여 경기를 치르기로 협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매직 존슨은 만 30세라는 나이로 5번의 챔피언십 링과 MVP 등 농구 선수로서는 더 이룰 것도 없는 슈퍼스타였고, 조던은 27살의 나이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리그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경기 성사가 되기 전부터 많은 이슈가 돼 있었고, 조던은 자신이 더 유리한 게임이고 매직보다 더 빠르고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있다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당시 조던은 경기당 33.6점을 퍼부었지만 팀은 디트로이트에게 패배해 프로배에서 탈락한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포츠 도박 예상업체들은 한참 물이 오른 조던에게 유리한 배당을 걸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던을 드래프트한 시카고의 GM 로드 또는 양 선수 모두 이 대결에 관심이 많았고, 본인 생각에는 매직이 절대 조던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가십거리로도 당시 판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80년대 후반 페이퍼뷰 복싱 이벤트를 주최한 HBO의 스포츠 프로그램 담당자인 루 디벨라와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세스 아브라함은 복싱 이벤트 이후 또 다른 스포츠 이벤트의 페이퍼뷰 사업에 목이 말라 있었고, 이 매치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었습니다. 당시 NBA 총재였던 데이비스 턴과의 관계도 좋았기에 분명 성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100 밀리언의 막대한 자금으로 매직 존슨의 에이전트에 접근합니다. 당시 매직 존슨과 에이전트의 계약 내용에도 농구의 다른 종목의 선수로도 뛸 수 있다는 항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매직 존슨이 만약 미식 축구 선수를 하기를 원한다면 미식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었다는 뜻이고, 이는 일반적인 계약 내용에 없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던과 그의 에이전트 계약 내용엔 러브 오브 더 게임이라는 항목 안에 조던이 원한다면 오프 시즌은 언제 어디서나 농구를 즐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이 게임 성사에 유리하게 적용이 되었고, 진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조던과 매직이 라스베가스에서 $1 밀리언 걸고 붙는다 등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이제 매치업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소문을 듣게 된 NBA 선수위원회에서는 분명 여기에는 두 선수의 1대1 대결을 넘어 이로 인한 모든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이 될 것이고 나쁜 전례로 남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NBA의 로여였던 게리 배트만이 우리 선수들이 라스베가스에서 파이터들처럼 홍보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 싫다, 절대 상업적으로 착취되거나 NBA에 악영향을 끼치게 할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이후 조던은 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배팅이 안 일어날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사실 1대1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상업적인 부분들과 그 외 안 좋은 사례들이 생길 것이 싫고 자신들의 선례로 인해 뒤에 후배들이 이렇게 이용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한 조던은 그의 에이전트에게 이겨도 조던은 1대1 플레이어다 라는 소리를 들을 거고, 만약 지게 된다면 링도 챔피언십도 없는 스코어링 머신일 뿐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고 전했고, 많은 루머들과 이슈들 속에 조던은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비공식적 1대1은 관심이 있지만 이걸로 인해 이득을 볼 사람들은 본인이나 매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될 것이고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될 선수들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직 존슨은 연맹과 노조에게 연맹과 노조는 두 개인의 사업 제안을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매직 존슨과 조던의 인터뷰 등에도 불구하고 조던의 관심은 이제 사사롭게 좁혀지고 있었고, 그는 농구 선수처럼 진지한 사업가였고 $100만 급여를 받는 날에도 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위협을 무릅쓰지 않았다고 당시 시카고 트리뷴즈의 기자인 샘 스미스는 회상했습니다. 샘 스미스는 그때 추가적으로 80년대 중반 이미 그가 1년에 $100만 벌던 시기였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에서도 그에게 $100만 주면서 일본으로 와서 게임을 해달라라고 제안도 많았는데 마이클 조던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던은 정말 잘 나가고 있었고 자신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선수협회의 반대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하나로 맞춰지지 않으면서 이 드림 매치업은 성사되지 않게 되었으나 그 후 조던은 91년 파이널에서 매직 존슨을 만나 레이커스를 꺾으며 첫 우승 달성과 함께 그의 MVP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직 존슨은 그 후 HIV 양성 반응이 나와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농구계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의 입에 비슷한 이야기들 그리고 반대 의견들이 오르내렸고 한편에서는 현역 선수들이 안된다면 은퇴한 선수들끼리 1대1 매치업을 성사시키자 등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하킴 대 샤키로닐의 매치업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 계획 역시 그리 오래 가지 않아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NBA가 다시 한번 외부에서 1대1 대결을 승인할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대결이 성사가 되었더라면 많은 선수들이 상업적인 툴로 이용이 됐을 것이고 아마 우리들은 이미 하킴 대 샤크라든지 르브론 대 코비라든지 덩컨 대 가넷 등 역사적인 1대1 드림 매치업들을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주 흥미롭고 상상만 해도 진짜 드림 매치업 좋은 이슈들이 되겠지만 저 또한 NBA 선수협회 의견들처럼 진짜 NBA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선수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건 진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더 깊은 음모와 사건들이 많았지만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렇게까지만 요약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의견들이 갈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 이 매치업이 진짜 성사가 되었더라면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고 싶은 드림 매치업은 어떤 것인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인해서 업로드가 좀 늦어졌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eers!